우리가 간단한 공낙하 게임을 만들고 있으니까 게임 오브젝트로 공이 필요하겠죠. 공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공을 만들기 위해서는 오브젝트가 계층화되어 있는 창, 하이라키 창으로 가서 공을 하나 추가를 하면 됩니다. 하이라키 밑에 플러스 모양이 보이나요? 자, 얘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3D 오브젝트라는 부분이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3D 오브젝트로 들어가서 큐브 밑에 스피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스피어가 0, 9 이런 거잖아요. 스피어를 눌러서 생성을 해줍니다. 그럼 이름이 스피어가 되고 화면상에 전체적 시점으로 공이 하나 보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게임 개발이 시작하는데요. 자, 공이 전면에 보이잖아요. 게임 화면에서 공이 전면에 보이고 전지적 시점에서 공이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 공을 여러분들이 좀 마음대로 바라보기 위해서는 시점을 좀 바꿔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게임 화면을 좀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공뿐만 아니고 큐브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공하고 큐브를 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그걸 위해서는 하이라키 밑에 플러스 버튼이 있으니까 이걸 눌러서 3D 오브젝트 들어가서 큐브를 또 하나 만들어 줍니다. 자, 스피어가 있고 밑에 큐브가 있는데 같은 위치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두 개가 겹쳐서 하나만 현재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게임 창에서 보면 스피어보다 큐브가 약간 더 큰 것 같아요. 그 큐브가 스피어를 완전히 이제 가렸습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자, 여기서 내가 시점을 변화하면서 여러 가지 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자, 그러려고 하면 툴박스로 갑니다. 자, 여기 이름이 얘는 툴즈라고 하는데, 툴박스 라고 이름 붙여지는 요 작은 창입니다. 요 창을 중심으로 해서 오브젝트의 시점을 바꿔주고 카메라 시점 바꿔주고 오브젝트의 이제 변환도 이제 가해주게 됩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거는 아무래도 맨 위에 있는 뷰 툴이 될 겁니다. 예전에는 손바닥 모양이 보이기 때문에 핸드 툴이라고 했는데 이름을 좀 바꿨더라고요. 뷰 툴로 이제 바꿨으니까 뷰 툴을 우리가 한번 봅니다. 그러면 이 뷰 툴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손바닥이니까 마우스의 왼쪽 버튼을 눌러주면 됩니다. 이렇게 왼쪽 버튼 눌러서 시점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바꿔줍니다. 현재 마우스 왼쪽 버튼이 눌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원하는 대로 막 이렇게 변형을 가해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만 하면 너무 단조롭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단조롭기 때문에 이 변화를 줘야 되는데 이 변화를 주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많이 쓰는 게 궤도 모드라고 하는 건데요. 궤도 모드. 자, 요 키보드하고 마우스 화면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궤도 모드라고 있습니다. 궤도 모드. 자, 궤도 모드는 3D를 볼 때 시점을 정말 자유롭게 바꿔줄 수 있는 건데, 말 그대로 궤도라고 하는 거는 뭐 공정 궤도가 있는 것처럼 지구가 태양을 도는 것처럼 뱅글뱅글 중심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외곽에서 뱅뱅뱅 도는 거를 이제 궤도 모드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궤도가 올빗이니까 올빗 모드라고 합니다. 자, 이 올빗 모드를 여러분들이 만들기 위해서는 마우스의 왼쪽 버튼을 누르는데, 왼쪽 버튼만 누르면 뷰 툴에서는 이 화면 전체가 막 왔다 갔다 움직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왼쪽 버튼 누르면서 여기에 있는 Alt 키를 누릅니다. Alt 키와 왼쪽 버튼을 눌러서 시점을 변화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그러면 아까랑 다르게 뭔가 중심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뱅글뱅글 도는 모양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뱅글뱅글 돌리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 궤도 모드는 이 뷰 툴 했으면 되는가 하면 그 밑에 거에서도 돌리는 거는 자유자재로 됩니다. 돌리는 거는. 그러니까 어디서든 Alt 키하고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면 궤도 모드로 들어갈 수가 있고요. 또 우리가 많이 쓰는 게 플라이 스루 모드라고 하는 건데요. 플라이 스루 모드 한번 봅시다. 플라이 스루 모드는 이게 번역이 잘 없어요. 플라이 스루라고 하는 건데 영어로는 플라이 스루 모드. 자, 이렇게 이름 붙이는데 좀 어려워 보이는데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fly는 알잖아요. 날아가는 게 fly고 through는 통과하는 겁니다. 근데 보통 이제 through라는 거는 통과하는 건데 완전하게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fly through는 한꺼번에 확 날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휙 날아가기 이런 정도로 이제 번역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휙 날아가기. 자, 이걸 하기 위해서는 자, 얘를 살짝 좀 지울게요. 그러니까 궤도 모드. 궤도 모드는 요 색깔로 지금 표현이 되고 있는 거고, 근데 플라이 스루 모드는 자, 요 형광펜으로 할까요? 형광펜. 요 부분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그냥 어느 위치에서든 누르면 플라이 스루 모드가 됩니다. 플라이 스루 모드는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는 겁니다. 플라이 스루 모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한번 볼까요? 자, 지금 현 시점에서 뷰 툴에서 써도 되고 다른 밑에 툴에서 쓰더라도 플라이 스루 모드나 올빈 모드 같은 거는, 그러니까 궤도 모드 같은 거는 다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마우스의 오른쪽을 누른 다음에 움직입니다. 이렇게 움직이면 플라이 스루 모드, 그러니까 휙 지나가면서 시점을 보는 게 되는데, 마우스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려니까 손가락이 좀 아프잖아요. 누르고 있으니까 불편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걸 도와주기 위해서 이 플라이 스루 모드는 키보드에서도 동작이 됩니다. 키보드에서 동작되는데 우리가 게임할 때 많이 쓰는 키보드 위치가 ASD하고 W잖아요. 이걸 그대로 씁니다. ASD하고 W. A하고 D는 왼쪽 오른쪽, W하고 S는 앞뒤. 2차원이라고 하면 위아래가 되겠죠. 위아래. 그 다음에 Q, E는 또 다른 차원의 움직임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말로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직접 해보면 되니까, 자, 지금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을 이제 눌렀습니다. 자, 눌러서 플라이 스루 모드로 가게 한 다음에 키보드의 A 쪽을 누릅니다. 자, A를 누른 상태입니다. 왼쪽으로 가죠. D를 눌러요. 오른쪽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W를 누르면 앞으로 가고요. S를 누르면 D로 갑니다. 앞으로 가고 싶으면 W, 뒤로 가고 싶으면 S. 3차원이라서 앞뒤가 되는 거고요. W, S. 그 다음에 Q를 누르면 밑으로 가고요. E를 누르면 위로 갑니다. Q 누르면 밑으로 가고, E 누르면 위로 가고. 자, 그래서 플라이 스루 모드에서는 키보드를 같이 쓰는 게 좋다. 키보드를. 그 다음에 Alt하고 마우스 왼쪽 버튼 눌러서 자, 이런 식으로 시점을 변화하는 거고, 또 확대 축소하는 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마우스 휠을 쓰는 게 확대 축소할 때 좀 유리하겠죠. 확대 축소하는 거는 마우스 휠을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요 키보드하고 마우스 상에서 확대 축소도 한번
해보죠. 확대 축소. 확대 축소. 그러니까 축척을 이제 바꾸는 건데 영어로는 그러니까 스케일이라고 부릅니다. 스케일. 확대도 스케일, 축소도 스케일. 그 스케일은 원래 뜻은 저울입니다. 물건의 무게를 두는 저울인데 저울은 여러분이 본 적이 잘 없을 것 같아요. 요즘은 디지털 시대라서 그냥 계량기에 올리면 저절로 값이 디지털로 이제 올라가는데 옛날에 저울 아니면 이제 드라마나 영화가 옛날 시점이라고 하면 요즘에 같은 계측기가 없으니까 저울로 이제 무게 같은 거를 쟀거든요. 그러니까 잴 때 보면 큰 거는 큰 저울을 갖고 재고 작은 거는 작은 저울을 가지고 잽니다. 그 추 같은 거를 가지고 이제 재는데 여러 가지 다양한 척도를 이제 제공하는 거를 스케일이라고 불렀고 그래서 확대 축소를 뜻할 때도 스케일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확대 축소하는 거는 뭐 어렵지 않고요. 얘 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확대 축소하는 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마우스에 여기 휠을 조정을 하면 됩니다. 마우스 휠을 조정하면 확대 축소가 됩니다. 그 다음에 플라이스루 모드로 조금 더 이제 돌려서 플라이스루가 아니고 궤도 모드로 좀 더 돌려서 이제 확대를 한다거나 자, 이런 걸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플라이스루 모드 이용해 가지고 내가 시점을 자유롭게 조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러니까 시점 조정하는 연습은 많이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점 조정하는 거 한번 해봤고요. 요 시점 조정이 이제 끝났으면, 자, 시점 조정이 끝났으면, 우리가 지금 여기 스피어, 그 다음에 큐브, 이런 게 지금 같은 위치가 있기 때문에 위치를 좀 변경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위치가 이제 변경을 이제 해줄 필요가 있으니까 일단 큐브 위치를 한번 바꿔볼까요? 큐브 위치 바꾸고 싶으면 큐브를 클릭을 합니다. 큐브 클릭을 한 다음에 인스펙터 쪽으로 가서 트랜스폼 쪽으로 이제 건드리면 되는데 트랜스폼에 보면 항목이 3개가 있고 하나당 또 3개씩 있습니다. 헷갈리잖아요. 근데 헷갈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거는 몇 차원이라고요? 3차원이기 때문에 3차원 쪽을 우리가 다뤄야 돼서 이 시점도 보면 게임에는 지금 이렇게 지금 시점 표현되고 있는데 씬에서는 이렇게 표현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3차원 시점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물체들을 배치하는 것도 3차원 공간상에서 배치를 해야 됩니다. 근데 3차원 공간이 어려운 게 3차원 공간에서 우리가 오브젝트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게 3가지가 됩니다. 그 각각을 한번 보면 포지션, 로테이션, 스케일이라는 요 3가지 용어가 또 쓰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 우리 새롭게 지금 등장한 용어가 있는데요. 자, 트랜스폼이라는 게 이제 있었고요. 자, 우리말로 하면 이제 오브젝트 이제 변형을 한다는 뜻입니다. 변형하는데 그 변형하는 거는 방법이 3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지션이 있고, 포지션은 위치입니다. 위치. 그 다음에 로테이션이 있습니다. 로테이션. 로테이션은 회전입니다. 회전. 그 다음에 스케일이 있는데 스케일은 확대 축소입니다. 확대 축소. 그러니까 위치, 회전, 확대 축소가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큐브가 있으면 큐브의 포지션이라는 거는 3차원 공간상에서 어디 위치할 건가 하는 겁니다.
자, 그러려면 또 좌표계를 봐야 되는데 궤도 모드를 한번 돌려볼까요? 좌표계가 지금 바뀌는 거 보입니까? 자, 이 툴박스 중에서 두 번째를 이제 놨습니다. 두 번째 클릭해가지고 여기 있는 오브젝트 기준으로 해서 좌표계를 한번 보고 있는데 좌표계, 자, 좌표계 한번 보고 있는데요. 여기 3차원 축을 나타내주는 알록달록한 화살표가 있는데 이 화살표의 의미를 잘 봐야 됩니다. X축, Y축, Z축이 있는데 이 X축, Y축, Z축 방향으로 이 오브젝트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하는 것을 이 화면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큐브 같은 경우에 지금 파란색 방향이 Z 방향이니까 Z 방향으로 한 3 정도 움직이고 싶다고 하면 포지션에 숫자를 3을 적어줍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스피어하고 큐브가 같은 위치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공하고 직육형체가 같이 있었는데 이제 떨어졌죠. 그러니까 떨어진 이유는 스피어의 포지션, 위치를 변경했기 때문입니다. 스피어는 0에 있고 큐브 위치를 바꿨죠. 큐브 위치가 3으로 이제 간 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큐브 위치는 3으로 갔습니다. 3으로. 그러니까 이걸 게임 화면으로 보면 게임 화면에서 공이 있으면 저쪽 더 너머에 이 직육면체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게임 화면에서 좀 더 잘 보이게 하고 싶으면 여기에 있는 이 큐브를 이 X축 방향으로도 한번 옮겨 봅니다. X축 방향으로. 그러니까 X축 방향은 빨간색이거든요. 그걸 알 수 있는 거는 요 씬 창에서 오른쪽 상단에 보면 이 좌표축을 나타내주는 모양이 보입니다. 요 모양이 현재 이 전제적 시점에 X축, Y축, Z축을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재밌는 부속품들은 기즈모라고 부르는데요. 이 기즈모는 씬 기즈모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씬을 보여주고 있는 기즈모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씬 기즈모, 씬 기즈모를 보면서 현재 이 물체를 어디로 이동시켜야 되는지 숫자를 입력해가지고 변형을 시켜봅니다. Y축 방향으로 올리고 싶으면 Y축을 1이라고 하면 올라가고 마이너스 2라고 하면 내려갑니다. 2라고 한번 해볼까요? 자, 이 상태에서 게임 화면을 누르면 직육면체가 하늘 위로 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큐브의 위치를 바꾸고 싶은데 숫자를 입력해서 바꾸어도 되지만 여기에 있는 무브트를 눌러서 화살표를 움직여도 됩니다. 화살표를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더 쉽게 직관적으로 변형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모양. 자, 그렇게 보면 게임 화면상에서 움직임을 내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게임 화면상에서 좀 멀리 갔네요. 좀 공 가까이 가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화살표를 눌러서 바꿔줍니다. 너무 가서 시점을 이제 벗어난 것 같네요. 이 정도에서 볼까요? 그럼 앞에 있는 것처럼 이제 느껴지죠. 그리고 또 있는 그 밑에는 로테이션 툴인데, 자, 다시 큐브로 돌아가서 로테이션 툴인데, 로테이션 툴. 자, 이 로테이션은 3차원 공간상의 회전입니다. 그래서 꽤 어려워요. X축 기준으로 회전할 수도 있고, Y축 기준 회전, 이 Z축 기준 회전이 있는데, 요거를 우리가 수학적으로 하기는 어렵고, 좀 직관적으로 하는 게 처음에는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직관적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로테이트 툴로 가서 회전을 하기 위한 방향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궤적이 보이죠. 이렇게 돌리면 회전을 합니다. 회전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리면 얘가 회전하는 모양 볼 수 있고요. 계속 이렇게 조금씩 이제 회전 시킬 수가 있고 이렇게 옆으로 회전 시킬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게임에 보면 우리가 회전시켰기 때문에 아까는 이 가로축, 세로축의 평행에서 직육 육면체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 큐브가 3차원 공간상에서 복잡한 세 가지 경우에 대해 가지고 회전한 결과를 이제 보여줍니다. 근데 이 회전한 게 내가 마음에 안 들면 초기화를 해야 되는데 초기화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자, 인스펙터의 트랜스폼에 있는 로테이션에 가가지고 0, 0, 0을 주면 원래 위치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게임 화면에 보면 아까 봤던 그 회전 되기 전에 모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 포지션도 마찬가지고요. 포지션 이동이 마음에 안 들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000 원점으로 이제 가지고 가도 됩니다. 000 원점으로 가지고 가서 내가 원하는 위치로 다시 한번 이동을 시키더라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모양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로테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3차원 공간상에서 위치는 그대로 놓고 그 고정된 위치에서 이 물체를 회전시킬 수 있잖아요. 세 가지 경우로 회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3차원 공간상이 있기 때문에 세 가지 경우로 회전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오브젝트에 트랜스폼 할 수 있는 것은 스케일입니다. 스케일은 말뜻 그대로 확대 축소, 기준에 대해 가지고 확대나 축소를 하는 겁니다. 스케일 X축 쪽을 한번 확대 축소 해볼까요? 3 하면 X축 방향으로 늘어납니다. 10 하면 X축 방향으로 더 늘어납니다. 근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자, 이게 X축 방향으로 늘어난 건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씬 기즈모를 보면 됩니다. 씬 기즈모 보면 요 방향이 X축 방향입니다. 아니면 무브 툴 눌러도 화살표가 나오죠. 요 방향으로 지금 늘어난 겁니다. 자, 이 방향으로 오브젝트가 늘어난 거고 Y축 방향으로는 10이라고 누르면 Y축 방향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늘어난 모양은 게임 화면상에서 봐서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Z축 방향으로 늘어나게 하고 싶으면 Z축을 키웁니다. Z축을. 그러니까 거의 이 스피어하고 큐브가 이제 거의 맞닿아 있죠. 그러니까 너무 많이 갔다 싶으면 자, 요 수치를 뭐 2.5 이렇게 줄이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트랜스폼을 할 때 3, 10, 2.5 이렇게 배정을 했는데 그러면 이 물체에 변형을 가해줄 때 기준이 되는 값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준이 되는 값이 바로 이 유니티의 유닛이라는 개념입니다. 유닛. 그 유닛은 우리말로 하면 이제 단위라는 뜻인데 단위. 용어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변형을 가해 주려고 하면 유닛이 이제 필요한데요. 저 요 유닛의 기준은 1유닛이 기준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이제 단위라고 하는 게 유닛입니다. 영어로는 UNIT에서 유닛이라고 부르고요. 그러니까 요 유닛의 기준이 되는 거는 우리가 처음에 큐브 생성했는데 요 큐브의 가로 길이, 세로 길이, 높이가 다
유닛 1입니다. 얘가 1, 얘가 1, 얘가 1. 그러니까 얘가 유니티에서 이 변형을 가해줄 때 가장 기준이 되는 값이 됩니다. 그래서 이 스케일을 다시 1, 1, 1로 가지고 가면 이 눈앞에 보이는 자, 이 큐브의 가로 세로 자, 요 큐브의 가로 세로 높이 길이가 1이라는 겁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유니티의 측정 단위입니다. 거리 측정 단위가 되는 거고, 이걸 만약에 내가 큐브의 스케일을 5로 한다고 하면, 자, 원래 큐브의 기본 단위는 얼마였습니까? 1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1보다 5배가 X축 방향으로 더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큐브로 치면 큐브가 5개가 나열된 거하고 똑같은 효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준이라는 게 그 뜻입니다. 그래서 스케일이라고 하는 거의 의미를 보면, 자, 스케일이라는 거의 의미를 우리가 수학적으로 이제 보자면, 오브젝트에 이제 실제 크기가 있습니다. 실제 크기는 어떻게 재는가 하면 이 오브젝트의 기준 크기가 있거든요. 기준 크기. 큐브일 때는 얼마라고 했습니까? 큐브일 때는 1이 기준 크기입니다. 여기다가 스케일을 곱하게 됩니다. 스케일. 그래서 스케일을 1보다 크게 곱하면 원래 기준 크기보다 커지는 거고, 스케일을 1보다 작게 곱하면 축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브젝트의 실제 크기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그림을 일단 그려 놓은 다음에 거기에 스케일을 곱해서 오브젝트를 3차원 공간상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키워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자, X축 방향으로는 10배만큼 이제 키웠는데, 5배만큼 이제 키웠는데, Z축 방향으로는 줄이고 싶다고 하면 0.1 이렇게 하면 모양이 확실히 주는 게 이제 보여집니다. 근데 확대 축소를 할 때 우리가 숫자 입력하는 게 좀 불편하다고 하면 스케일 툴을 눌러서 큐브 누르고 스케일 툴 눌러서 얘를 이렇게 변형시켜도 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변형. 이게 원래 값이 작았기 때문에 확대하더라도 그렇게 막 많이 확대는 안 되네요.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스케일 툴에서도 여기에 있는 화살표 모양을 바꾸어서 원하는 크기대로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해본 거는, 자, 3D 화면이 있는데, 그러니까 씬의 그 전체적 시점으로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전체적 시점으로. 자,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자, 플라이 스루 모드 해가지고 이 모양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한번 바꿔봅니다. 자, 여기 뷰 툴 가지고 좀 요거를 조금 더 이제 움직여 보겠습니다. 자, 요거를 조금 더 자, 여기 스케일이 너무 확대가 된 상태, 너무 떨어진 상태라서 잘 안 되는데, 요런 모양을 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이 시점으로 이제 볼 수 있도록 옮기는 이 연습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하면서 이 연습을 통해 가지고 원하는 시점으로 바로바로 돌릴 수 있도록 좀 연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걸 위해서 필요한 게 뷰 툴 아니면 핸드 툴이라고 부르는 거고, 요 핸드 툴에서는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게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Alt키하고 마우스 왼쪽 클릭하는 궤도 모드가 있고요. 궤도 모드가 있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해서 바꾸는 플라이스루 모드가 있고, 플라이스루 모드에서는 키보드 이용해 가지고 시점을 다양하게 바꿀 수가 있다는 걸 우리가 했습니다. 시점을 이렇게 원하는 대로, 아니면 밑으로 갔다가 위로 갔다가, 이런 거를 우리가 다양하게 할 수가 있는데, 요게 우리가 익숙해지도록 해야 되고, 자, 현재는 씬을 내가 마음대로 바꿨는데 그것뿐만 아니고 오브젝트도 마음대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오브젝트를 눌러서 트랜스폼 쪽에 가서 포지션, 로테이션, 스케일을 이제 바꿀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